안녕하세요. 로켓입니다. 3월 23일 주간 상승률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3.06% 상승, 코스닥은 2.67%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렇게 19일부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엔비디아가 GTC 2024라는 반도체 행사를 개최를 하였는데요. 이 일정에서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의 HBM을 테스트하고 있고 기대감이 크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 수요일에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고, 그리고 마이크론 호실적 발표가 나면서 목요일에는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던 게 좀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에 간 것도 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FOMC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그리고 기존대로 3회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목요일에 양시장 모두 크게 상승을 한 다음 금요일에 살짝 조정을 받는 한 주였는데요. 지난주에는 제약바이오, 반도체, AI, 그리고 신규 상장주가 이렇게 테마군으로 묶였었다면, 이번 주에 영속성이 있었던 거는 제약바이오 관련주, 그리고 정치인과 리튬 관련주는 새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탑 30을 한 종목씩 공부해 볼 건데요. 이렇게 탑 30 공부를 할 때는 성장산업인지, 그리고 시총이 성장주는 약 2천억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차트랑 그리고 재료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은 경동인베스트라는 종목이었고요. 이 종목은 자회사 경동이 땅을 팠더니 티타늄 광채를 발견하였다라는 소식과, 그리고 예타를 이제 추진 예정 중이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번 주에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에이프로젠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시총이 4,600억이고, 그리고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 임박 소식 때문에 이렇게 자회사가 CDMO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미중 분쟁 속에서 이렇게 반사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전망 때문에 이번 주에 크게 상승을 하였었는데요. 이렇게 미중 분쟁이 있었던 업종들, 그러니까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업종들은 반도체, 조선, 그리고 이번에 제약바이오, 그리고 원자재 등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미중 분쟁은 22년 이때부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우시바이오를 이렇게 제재를 하니까 우리나라가 반사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로직으로 이렇게 부각을 받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CMO 그리고 CDMO, 요것도 좀 차이가 있는데 요것도 먼저 한번 설명드리면, CMO는 이제 약을 대신 만들어주는 회사이면 CDMO는 디벨롭이라고 합니다. 요게 그래서 개발도 함께하는 회사를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우시바이오가 이렇게 CMO 회사인데 요것을 제재를 하면은 우리나라의 대장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T팜, 바이넥스가 항상 움직였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중 분쟁에서 제약바이오에서는 얘네들이 부각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공부해 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대형 포장이란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정치인 관련주고 4월 10일에 총선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공부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렇게 종목들이 탑 30에 걸렸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 종목은 소룩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시총이 2천억이 넘지만 이렇게 1400% 무상증자를 실시한 이력도 있고 이렇게 변동성이 컸던 종목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국제약품이란 종목인데요. 이번에 일본에서 이렇게 또 코로나 이후에 다음으로 이렇게 독성 쇼크 증후군 유행 소식 때문에 페니실린이 이렇게 좀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조하고 있는 국제약품이 부각을 받았었고요. 그 다음 종목은 소니드입니다. 소니드는 감사의견 적정이라는
감사 의견이 적정으로 이렇게 나오는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서 이번 주에 부각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자회사가 로봇 관련하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폐배터리 사업도 하고 있고, 이렇게 신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레몬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이렇게 투자 환기 종목 해제 소식이 나오면서 이번 주에 역배열에서 이렇게 조금 등락을 보였지만은 아직 시총이 작고 지금 3월달 이때가 이러한 공시들의 영향을 받는 달이구나라는 것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은 휴림 로봇입니다. 이 종목도 똑같이 이렇게 투자환기 종목 해제 소식 때문에 이번 주에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이제 시총이 2천억이 넘었고, 그리고 엔비디아랑 관련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랑 이렇게 로크웰 오토메이션이라는 회사가 산업용 AI를 위해서 그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로크웰 오토메이션과 이렇게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RS 오토메이션이 이번 주에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엑시콘이라든지 파로스 아이바이오도 엔비디아 재료 때문에 엮이면서 함께 움직인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 종목은 C사이트라는 종목입니다. 신규 상장주이고 이번에 뭐 특별한 재료는 없었지만 이렇게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약 87%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동성이 작고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선별적으로 개별적으로 움직인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개인의 수급이 이렇게 올라가고 외국인은 팔고 이러한 상태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HMB 디자인인데요. 이 종목은 시총이 200억이고 역배열인 상태입니다. 그 다음 종목은 신풍제약인데요. 이 종목도 일본에서 이렇게 감염병이 이렇게 확산되면서 페니실린 이것을 제조하고 생산하고 있어서 이렇게 등락을 보였고요. 그 다음 종목은 사마페인트입니다. 이 종목은 원래 이렇게 리튬 2차 전지용 전해액 첨가제를 제조하는 것에 있어서 특허를 보유하게 되었다라는 소식 때문에 먼저 부각을 받았었는데, 이번 주에 국내 연구진이 이렇게 전해액 기술을 개발하였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렇게 기존 재료랑 엮이면서 이번 주에 상승을 보였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신송홀딩스인데요. 이 종목도 정치인 관련주, 그 다음 화천기계도 정치인 관련주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다음 종목은 i3 시스템입니다. 이 종목은 원래 방산 우주항공 관련주인데 이번에 적외선 영상 센서가 이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랑 이번 연도에 해외 수출, 그러니까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해외로도 이렇게 진출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번 주에 이렇게 부각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방산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하여서 러시아가 이번 주 금요일에,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우크라이나 수도를 공습을 하였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5월 27일에는 우주항공청 개청도 이렇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산 우주항공 관련주도 계속 신고가에 많은 종목들이 있으니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한국철강이라는 종목이고요. 이번 주에 30% 이상이 올랐고 이제 6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체결 소식 때문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수젠텍인데요. 이 종목은 또 분자 진단 키트 요 사업을 하고 있어서 또 이렇게 감염병 관련하여서 이렇게 움직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ADM 코리아라는 종목이고요. 현대바이오가 이 회사를 인수를 결정하였고 이제 이 회사에서 원래 제프티라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대바이오랑 시너지를
낼 것이다, 인수가 되면서 시너지를 낼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번 주에 이렇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엠젠솔루션이란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유전자 가위 관련주인데 이번 주에 이렇게 또 성공적으로 이식이 이뤄졌다라는 재료가 나오면서 금요일에 이렇게 부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아미코젠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시총이 2천억이 넘지만은 이렇게 소액 주주와의 갈등이 있고, 그리고 현재 원래 원사업에서는 피하주사 제형 히알루로니다제 요거를 개발을 진행 중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소식도 같이 섞여 있지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이제 완전 들어선 이런 차트를 만들고 있었고요. 하지만은 역사적 신고가에서는 아직 먼 69% 이상 차이가 나 있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덕성이고요. 이 종목은 정치인 관련주로도 묶이고,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주로도 이렇게 묶이는 종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 종목은 리튬 포어스입니다. 리튬 포어스는 이렇게 볼리비아 정부랑 이렇게 국영 리튬 공사가 추진 중인 볼리비아 염호 개발 프로젝트에 1단계 심사 통과를 하였다라는 재료 때문에 이번 주에 조금 부각을 받게 되었었고요. 하지만은 완전 역배열에서 이 장기 이평선을 아직 뚫지 못한 자리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진시스템이란 종목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요 수젠텍이라는 종목과 같이 분자 진단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이번 주에 제약바이오 관련주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대동기어인데요. 이 종목은 원래 최대 주주 대동이 포스코랑 이렇게 로봇 관련하여서 MOU 체결 이력이 있어서 로봇 관련주로도 움직이는데 지난주부터 이렇게 온디바이스 AI, 그러니까 사람이 타지 않고도 무인으로 움직이는 이런 트랙터를 개발하겠다라는 대표의 말도 있고, 그러면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이번 주에 이렇게 움직였는데요. 사실 다음 주에 엔젤 로보티스 상장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하여서 조금 두산 로보티스부터 시작하여서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일진전기인데요. 최근에 변압기 관련주로 재룡전기 이 종목이 움직였었잖아요. 그 다음에 일진전기로 순환매가 돌았었고, 그 다음에 원래 대장이었던 HD 현대일렉트릭도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변압기 관련주가 신고가 영역에 많이 종목이 포진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환매가 돌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아직 조금 이번 주에는 움직이지 않았던 효성중공업, 그리고 가온전선, LS 일렉트릭도 이렇게 변압기 관련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경남제약인데요. 이 종목도 일본 독성 쇼크 증후군 유행 소식 때문에 제약바이오 관련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었고요. 그 다음 종목은 실리콘2입니다. 이 종목은 시총이 2천억이 넘고 원래 화장품 역직구 플랫폼 사업이랑 그리고 또 물류 로봇 사업도 이렇게 두 개를 같이 하는데요. 5월 6일부터 이게 루이비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루이비통이 운영하는 이 회사 세포라라는 온라인몰이 있는데 이걸 단계적으로 운영 종료에 따라서 반사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번 주에 이렇게 많이 조용히 이렇게 탑 30에는 걸리지 않으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매출이 확대될 것이다 라는 리포트도 나오면서 이번 주에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에 도달한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KIB 플러그 에너지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이렇게 감사 의견 적정이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번 주에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아직 역배열이고 시총이 2천억이 안 되고 이렇게 신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재료만 있는 이런 종목이었고요. 그래서 이번 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가장 많이 움직였었고, 그 다음은 정치인 관련주. 다음 달에 이렇게 선거가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튬 관련주가 이렇게 묶였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 있었던 종목들은 이렇게 RS 오토메이션은 아직 역사적 신고가랑 한 30% 차이가 있지만은 이렇게 조금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i3 시스템, 그리고 대동기업, 그리고 변압기 관련 일진전기, 그리고 반사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는 실리콘2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또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 있었던 종목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은 선희 시스템은 이렇게 이번 주에 윗꼬리를 많이 달았던, 음봉을 크게 맞았던 모습을 보였었고, 그 다음 화천기계는 이렇게 정치인 관련주로 이번 주에도 탑 30에 들었던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은 HLB 제약, 이 종목도 지난주에 이러한 차트였는데 그래도 한 방 더 가긴 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비올, 피롭틱스, 그리고 HLB 그룹주에서 HLB 생명과학도 이러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래서 신고가 종목들도 잘 체크를 하시고 다음 주에 또 어떠한 흐름을 보이는지, 연속성을 보였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